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어서 장영우 대표님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정선거 이제 정황 사례에 대해서도 네, 또 소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6.3 대선, 작년에 있었던 6.3 대선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상황은 부정선거의 정황입니다. 이 음, 정황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요. 음, 입증까지 못한 이유는 6.3 대선의 선거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입증을 하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선관위가 정보공개 공부로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못했고요. 대신 현재 이제 6.3 대선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이제 소송에서 다투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처음으로 이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이제 이것도 출발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또 이제 속기 때문에 6.3 대선에서 개선된 선거제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전 선거에 대비해서 뭐냐면은 그 사전 투표소별 그 투표인 수가 매 시간 공개됐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전북의 임실군의 2일차 18시 읍면동 그 사전 투표소별로 관내 사전 투표수가 몇 명이고 관내가 몇 명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가 매 시간 발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경험에 쌓인 제 의견을 보면은 이전 선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실군의 관내하고 관외가 합쳐진 그 투표인 수가 매시간 공개가 됐거든요.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일괄적으로 이제 합쳐진 숫자만 발표하고 맞추는 건 나중에 써도 돼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수별로 매 시간 발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매 시간별로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용민 사무총장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요구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개선한 선거제도의 하나예요. 예, 이거에 의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밝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뭐 관내 사전 투표를 이제 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에 이 관외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모든 봉투가 그 선관위로 가서 개표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yes or no? 그거 노죠. 노죠. 예, 예. 노가 되는 상황이 착각해서 뭐 관내 투표함을 그렇죠. 예, 넣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못 예, 가죠. 네,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6.3 대선에 대해서 420여만 통, 430여만 통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아, 확인을 했습니다. 예, 확인했더니 이 342통이 음, 투표소에서 선관위로 못 갔어요. 342통이. 이 342통이 이제 뭘까? 왜 그럴까를 이제 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 갖고 이제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선관위에다가도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체국 등기 조회 시스템에서 63 대선에서 사용되는 회성용 봉투 등기번호라고 있거든요. 네, 등기번호가 이제 회성용 봉투에 보면은 그 등기번호가 다 있습니다. 네. 이 등기번호를 하나만 알면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앞뒤로 다 이제 번호를 바꿔가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등기번호에 대해서 등기 조회 시스템에서 모두 조회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아, 해가지고 실제로 접수 통수, 그러니까 우체국의 접수 통수하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배달된 통수 이런 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했고,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은 미접수가 발생을 해서 이 사전투표록 특기 사항만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패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특기 사항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특기 사항만 보면은 될 줄 알고 특기 사항만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다 받았어요. 사전투표록에 보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정보가 다 없어서 전체 사전투표록 전체하고 그다음에 이 미접수가 발생한 모든 선관위에 대해서 다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두 개 선관위에 대해서는 받고 나머지 선관위에 대해서는 3일을 남겨두고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하고 성북구 두 개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 선관위는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했더니 아까 342통이 배달이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안 됐다고 한 걸 이제 원인을 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저 위에 이제 미봉암 108통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304통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 불명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이 원인 불명이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 가장 많은 원인 불명에 해당되는 거가 금방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이 회성용 봉투를 관내 투표함에 넣지 않고 관내 투표함에 넣잖아요. 이거를 투표 사무원도 인지를 못하고 그다음 이제 개표 상관인들도 상관인도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열어보니까 한 통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개표장에서 이 봉투가 발견이 되거든요. 관내 투표함에 들어있는 거 열으면 봉투가 네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거가 이제 개표록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인 불명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게 경험상 있을 수가 없는 미봉암이라는 게 108동이나 발생했다. 자, 이제 미봉암이 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보니까, 그래서 강원 강릉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봉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가 이제 목록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을 했고요. 넘어가 보면은 미봉암 중에서 본인 인천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인천에서. 근데 부평구. 인천 중에서도 부평구에서 이렇게 많이 네, 발생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자, 이런 특이 사항이 있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또 속기 때문에. 이 미봉암이라는 거를 이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18시에 투표가 끝나면은 관내 투표함을 개함을 해서 정당 참관인 1패하에 투표관리관이 봉투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 불가 봉투, 이제 말 그대로 라벨이 없다라든지 이제 투표지를 붙이다가 이제 또 띠지에 이제 투표지가 붙는 그런 상황이 또 많이 여러 번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하여튼 보낼 수 없는 것들을 다 골라내서 관내 사전에 투표만 투입을 하고, 이제 보낼 수 있는 회선용 봉투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확인이 되면은 우체국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을 하고 사전 투표록에 인계 통수를 기록을 하고, 아까 3003동에서 봤던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회선용 봉투 이동 상자에 담아서 봉인을 하고 사전 투표 관리관과 정당 참가인 경찰 입회하에 우체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 직원이 이제 우체국에 도착해서 회선용 봉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통수를 확인하고, 통수가 맞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우체국 직원이 마찬가지로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해서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또 나머지 한 분은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우체국에서 대기 중인 선관위 직원에게 인계를 합니다. 이런 거가 이제 절차고, 이제 우체국은 접수한 통수에 대해서 회선용 봉투를 라벨에 있는 등기번호 기준으로 해갖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8시경 이제 그 우체국 발송 준비하는 과정을 잠깐 보면은요, 그 절차에 보면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 절차에도 보면은 회성용 봉투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회송용 봉투의 봉함 여부, 주소 라벨 부착 여부 등 확인 점검. 회송용 봉투의 봉함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이를 보완.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차가 이런 절차가 있고, 통상적으로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그 사전투표 전에 다 교육을 받거든요. 이 교육을 받을 때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이 당연히 교육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에 봉인이 안 된 거라는 거는 조금 상정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또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체국 인계 과정 중 주소 라벨이 미부착됐거나 훼손되어 접수가 불가능한 회송용 봉투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전투표록에 첨부하여 구시군위원회에 인계. 예,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 매뉴얼에도 이 미봉함에 의해서 접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유는 없는 겁니다. 없네요. 예, 네. 왜 그런 게 없을까요? 붙이면 되죠. 그렇죠. 저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네. 그 봉함하기 위해서 띠지가 접착제가 있는 띠지가 있거든요. 네. 띠지에 띠지를 떼고 봉함하고 붙이면 보내면 되거든요. 네. 당연히 그 정당 참관인도 있고 네. 경찰관의 입회하에서 그 우체국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띠지를 떼고 봉함한다고 그랬고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사전투표소에서도 당연히 행하는 그런 절차이기 네.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뉴얼에 이러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두 군데 사전투표소에 투표록을 받았다고 이제 확인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강릉시의 거를 보시면은 그 우체국에 인계인수한 통수가 550 원래 5통에서 553통으로 수정됐죠. 네. 예, 수정된 게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특기사항의 기술 내용을. 관내 사전 투표함 마감 시 봉투에 투입되지 않은 채 접착면에 붙어 공개된 투표지 2매, 대구 동구 오산시가 발견되어 참관인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참관하에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을 찍고 봉투째 관내 사전 투표함에 넣고 마감함. 예,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표록에다 사전투표록에 기록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전투표록에다가 555매를 미리 적어놨는데 이제 그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보고 적어놨는데 열어보니까 아니요. 2매가 이제 붙이지 못할 상황으로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553으로 고치고 내가 고쳤다라는 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자, 이제 그 이제 인계 인수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작성해 놨을 경우에 저 인수인계서에 보면은 555매로 적혀 있다가 553매로 수정됐죠. 이게 이제 미리 작성을 했다가 고친 경우가 됐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성북구 정릉 제2동 사전투표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8시 13분 관내 표함 개함 시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가 부착이 된 상태로 발견.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발견된 투표지 봉투에 넣고 관내 사전 투표함에 넣음.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그 하여튼 이 봉투에 넣는 과정에서 선거인이 실수로 투표지가 이 띠지에 붙어버려 가지고 못 붙이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통이 이제 관내 선거인 수 486명보다 한 통이 저기 485통이 우체국으로 네. 인계된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우체국의 인수인계에서 보면은 그대로 485통, 한 통이 줄은 485통이 적혀져 있는데 이분은 이 사전투표 관리관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미리 통수를 확인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썼기 때문에 486이 아니라 485로 이제 적힌 거로 보입니다. 자,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특기 사항을 다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단 2곳만이 회성용 봉투가 접수 불가한 상황과 유사한 내용이 기술돼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평 4동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5월 30 금요일 13시 40분 관내 선거인 땡땡땡 님이 관내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미사용하여 투표지만 투입. 관내함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관내 투표함에서 발견된 투표지 봉투에 넣어 관내 투표함에 재투입.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가보면 갈산 1동에서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025년 5월 29일 14시 30분경 선거인 땡땡땡님 관내 투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 삽입하다가 봉함 스티커에 붙어서 훼손됨. 선거인 책임 사유로 재발급 불가하다고 안내드리고 관내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 예, 이거는 그냥 투표함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요. 정상 배송됐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결국은 예, 그거는 이제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그 이제 금방 읽은 거 외에 또 많은 특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기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인천 부평구에서 확보된 사전투표록의 특기 사항을 보면은 우체국에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기록은 부평사동 1일차의 한 통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릉 2동과 이제 강릉시 중앙동의 거의 표현을 좀 보면은 네. 회송용 봉투 미봉함이라고 이제 저한테 정보 공개 요청했을 때 답신을 했는데 회송용 봉투 미봉함이 실제적으로는 투표지 훼손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강릉시 중앙동 정도 미봉함 등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지 훼손에 해당되는 거고 부평 4동의 회송용 봉투 없는 투표는 그대로 회송용 봉투 없는 투표지이고 결국은 이제 정릉 2동이나 강릉시 중앙동에 있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실제적으로 미봉함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투표지 훼손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그 공개된 정보 공개된 그 내용에 대해서 미접수 사유를 보면은 이제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미봉함 1등부터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 표현 중에서 이제 문과시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일단 맨 밑에 회송용 봉투 미봉함? 원래 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봉함 말고 뭔가 다른 이유로가 있을 때 보통 쓰지 않나요? 예, 미봉함. 예를 들어서 이제 미봉함 등일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미봉함 이외에 뭔가 또 있다는 다른 얘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한 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무법적으로 문과시니까 무법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저기 지금 차이가 마이너스 1이면은 예, 미봉함만 있어야 되는데 미봉함 1. 등이라고 하는 저 메뉴에 있는 표현대로 미봉함 1. 네. 그러니까 미봉함에 안 된 거가 하나 있다. 네. 라는 거가 맞는 표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미봉함 등. 등이라든지 미봉함 등 1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미봉함 외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죠. 등이라는 거가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에 대해서는 등이 필요가 그렇죠. 없다는 예,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미봉함 등이라는 이 문법에 안 맞는 표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 화살표 있는데 보면은 네.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을까요? 선관위는 250여 개 선관위는 다 독립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저런 문법에 안 맞는 표현들이 동일하게 나왔단 말이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라고 가이드를 내렸어요. 예. 가이드를.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가이드를 내려보는 게 확인이 됐고요. 또 보면은 그래서 중앙선관위한테 이 가이드 내린 거의 정보의 출처가 뭐냐라고 또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은 게 각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제 회신을 받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구시군 선관위가 위로 보고를 해서 중앙선관위가 집계를 해서 취합을 해서 내려보냈고 네, 그거를 이제 구시군 선관위가 정보 공개 요청한 저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네. 이제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1일차 그 사전투표 1일차하고 2일차하고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1일차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일차 경우 회송용 봉투가 사전투표소에서 접수 불가 봉투가 발견되면 사전투표록에 기록이 되며 우체국 접수 과정에서 미접수 사유가 발생하면 기 작성된 인계인수서에 통수를 수정하고 특기사항에 기술을 하거나 다음날 사전투표록 내 1일차 인계 통수를 수정해야 하고 수정하면서 사전투표록 내 1일차 특기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자명한 절차이다. 우체국에서 미접수 상황이 발생하면 미접수된 회송용 봉투와 인계인수서를 우체국에 대기 중인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당연히 미접수 사유에 대해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자명한 절차이다. 예, 내용이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2일차로 한번 가볼까요? 2일차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일차 경우 회송용 봉투가 사전투표함에서 접수 불가 봉투가 발견되면 사전투표록에 기록이 되며 우체국 접수 과정에서 미접수 사유가 발생하면 기 작성된 인계인수서에 통수를 수정하고 특기사항에 기술을 하거나 봉인된 봉투를 해제하고 사전투표록 내 2일차 인계 통수를 수정해야 하고 수정하면서 사전투표록 내 2일차 특기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자명한 절차이다. 보통 특기사항에 기술 내용이 없는 경우 또 우자, 또 우자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와 같은 형태로 기술 내용이 없음을 표시하는데 사전투표소에서 기록 시 이 표시를 하였을 것이고 우체국에서 상황 발생 시 이 표기를 해제하고 미접수 사유를 기록해야 함이 자명한 절차이다. 우체국에서 미접수 상황이 발생하면 미접수된 회송용 봉투와 인계인수서를 우체국에 대기 중인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당연히 미접수 사유에 대해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자명한 절차이다. 예, 1일차하고 2일차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2일차는 사전투표가 끝났잖아요. 네. 끝났기 때문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록을 봉투에 넣어서 봉인을 해서 같이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봉투를 뜯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접수 사유를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알 수 있나라고 관점에서 보면은 그 미접수 사유는 이제 구시군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는 이상 중앙선관위는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실제로 그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제공을 했고 그 제공한 거를 저한테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체국 등기 시스템과 비교를 해보니까 세 개 구시군에서 얘기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양양군 같은 경우에 우체국의 선관위가 이제 인계했다라고 저한테 보내준 1차 공개 자료는 3,712통이었는데 네. 우체국 등기 시스템에서 보니까 3,713통이라서 한 통이 적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 11,982통이 인계를 했는데 우체국에 있는 등기 시스템에는 11,981통이고 무안구는 4683인데 4682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서 또 이제 이거를 또 확인을 또 했습니다. 일단 무안구부터 보면은 네. 무안구는 저한테 이제 첫 번째로 정보 공개를 할 때 우체국에 인계된 통수하고 관내 회송용 봉투가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등록된 거하고 보니까 차이가 나서 다시 확인을 요청을 했더니 네. 사전투표록에 삼양읍 사전투표소에서 라벨 확인 불가, 즉 라벨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 하나로 인해 갖고 한 통이 배송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한테 재정보 공개를 한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 1차 한 통이 원인 불명으로 첫 번째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등기 시스템에는 정상대로 다 됐어요. 근데 또 왜 이렇게 한 통이 차이 나고 했더니 원래 이제 미접수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그 다시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중앙선관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한테 이제 공개한 그 3,712매 통이 아닌 3,713통이 우체국에 인계를 했다라는 거가 맞다라는 걸 확인해 줬고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숫자에 문제가 있음을 사전 투표록을 통해 확인을 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정보 공개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라는 분들이 네. 이 유감을 표하는 거는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다음 이제 부평구로 가보겠습니다. 예, 부평구는 이제 1차 정보 공개 요청한 거에 의하면은 우체국에 이제 인계한 통수가 그 11,982통이라고 했는데 네. 우체국 등기 시스템에는 11,981통이라고 하고 실제로 한 통이 덜 온 거예요. 덜 접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평구 선관위한테 이거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2번에 걸쳐서 확인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도 자기네들이 1차로 정보 공개한 거가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중앙선관위하고 마찬가지로 연계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결국은 그 우체국 등기 시스템에 있는 대로 있던 11,981통이 맞고 선관위가 1차로 공개한 11,982통이 틀린 거가 됐고 그거가 이제 일신동 제2사전투표소에서 한 통이 추가로 미접수됐다라는 거가 사전투표록 특기사항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업무상 착오로 정확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또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두 군데에서 벌써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무안군, 양양은 이 부평구 같은 이러한 각 구시군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서 다 제가 사전투표록 기준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해달라고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록을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정보 공개 요청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자료대로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앙선관위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직의 위계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게 중앙선관위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제 경험상 철칙이고 원칙이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딱 봐서 이상한 게 보이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6.3 대선에서 이상한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전북 익산시 익산 우체국에서 보면은 그 이제 우체국 배송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건데 이 익산 우체국에 접수된 거를 접수를 했다가 접수를 취소를 했다가 접수를 했다가 접수 취소했다라는 걸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해서 결국은 이 여러 번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11,687동이 원래는 그 다음날 대부분 다 그 해당되는 선관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익산시에 있는 그 11,687동 모두가 그 다음날 배송되지 못하는 이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인이 뭔지를 또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선관위에서 연계받은 등기번호 데이터를 대조 후 접수 처리하는 바, 대조 과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생하여 접수 취소 후 다시 확인하는 재접수 과정이 반복 발생하였고, 최종 선관위에 확인하여 일치 확인 후 발송 처리하였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게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중앙선관위가,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건 중앙선관위인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 밖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앙선관위가 이 우체국에서 받아야 될 등기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각 우체국별로. 그리고 그 정보하고 실제로 이런 회선형 봉투에 있는 등기번호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다 매칭을 시켜본다는 얘기죠. 매칭을 시켰더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를 다 취소시키고 전부를 다시 등록하고 전부를 취소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예. 엄청나게 시간이 발생했고 결국은 이 한 통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이 한 통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직접 선관위에 확인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거 하나는 별도로 처리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선관위가 이거를 왜 중앙선관위가 이 정보를 왜 제공하는지 제공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다 실물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제공하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괄적으로 추출하거든요.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괄적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오타가 날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선거의 명부 시스템에서 등기번호 정보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뽑아냈으면은 그 한 통이 차이가 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쿼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그 명령어를 가지고 추출하기 때문에 다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한 통만 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한 통 발생한 거가 실제로 그 익산시에서 이렇게 발생한 관외 사전 투표인에 해당되는 거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저는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이제 미봉암 108동 중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90동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86통이 이제 부평구에서 발생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평구의 사전투표록의 특기사항에는 미접수에 해당되는 특기사항이 한 통인가밖에 없었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우체국 접수 과정에서 미접수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체국 접수 과정을 한 번 더 다시 보면은 네. 그 우체국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의 직원에게 인계한 후 통수가 맞으면 인수인계서 2부에 우체국 직원 설명을 받은 후에 한 분은 우체국 직원에게 전달을 하고 한 분은 우체국 직원의 대기 중에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하고 우체국에 가져왔으나 접수가 되지 또 통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보내지 못했으니까. 이 회송용 봉투는 이제 구시군 선관위에 이제 줘서 이제 전달하도록 돼 있는 게 이렇게 절차로 다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제 상황을 한번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국장님 선관위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 이제 부평구에서 이 미봉암에 의해서 19곳 사전투표소에서 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1일차에 이제 많게는 보면은 11통이나 차이 났어요. 저 보면 부평 3동 같은 경우에 11통이나 차이 났잖아요. 네. 1일차에 많게는 11통이나 미봉암에 의해서 미접수가 되고 인수인계서에서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았을 때 최초 미봉암이 발생 사전투표소 이후에 사전투표소의 접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미봉암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제 미봉암에 의해서 이제 미접수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사전투표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방치를 했겠냐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이제 국장님도 얘기를 했듯이 이거에 의해서 이제 띠지 봉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된 경우에 붙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우체국에 있는 그 선관위 직원의 입장에 그러면 첫 번째 가져온 사람이 이러한 사유로 이 봉투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왔으면 그 다음 투표소에 온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붙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 거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투표 참관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같은 구시군 내에서 이 투표 관리관들의 단톡방이 개설돼요. 카톡 단톡방이 개설이 돼서 이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제 혹시라도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지시사항들을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단톡방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날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 날에 보면은 1일차에서 발생한 상황이 2일차에도 똑같이 발생한 데가 두 군데가 있었단 말이죠. 산곡사동하고 일시동 제2사전투표소에서 발생을 했어요. 국장님이 사전투표 관리관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일차에 발생을 했어요. 1일차에 4통하고 7통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생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차이가 나게 되면 우체국 접수 과정에서 차이가 나면은 인수인계에서 고쳐야 되죠. 사전투표를 고쳐야 되죠. 그다음 이제 봉투를 투표관리관한테 투표소 우체국에 있는 그 선관위 직원한테 전달해야 되죠. 이런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상황을 1일차에 체감했다고 쳐요. 그럼 2일차에 사전투표소에서 명확하게 체크를 더 하지 않았겠냐는 얘기죠. 네. 이게 너무 자명한 그 추론 아니에요? 합리적인 추론 아니에요? 그런데도 2일차에도 또 발생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네. 이제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자료를 해서 이제 각 구시군 선관위를 통해 갖고 정보 공개를 했는데 이 이제 중앙선관위가 그 인천광역시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 그 차이 나는 통수에 대해서 차이 나는 거가 어디에 기술되냐면 사전투표록이 아니라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 돼 있는 대로 우체국에 인계한 회송용 봉투 수 593통이라고 예를 들어 써 있잖아요. 요 옆에다가 써놨다라는 얘기예요. 특기사항이 아니고. 저는 이거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확보하는 부평구 23개 사전투표록 네. 1일 2차 특기사항 어디에도 미봉함이 발생한 20개 사전투표록 어디에도 1일차 19개 사전투표 특기사항 어디에도 공통적으로 미봉함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19명 사전투표 관리관이 모두 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이게 서로 이제 아까도 정보에 대한 거를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한다고는 했지만 이건 공유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고 미접수 사유를 중앙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구시군 선관위에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양양군 선관위는 실제로 양양군 선관위가 보고하지도 않은 원인 불명이라는 사유를 적어서 저한테 정보공개 요청을 공개를 했고 네.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라벨이 없는 거가 보고가 됐을 건데 거꾸로 정보공개한 거에는 없다라고 했고 네. 부평구는 안 맞은 거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접수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 이제 저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봤는데 이번 6.3 대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황을. 그래서 이 상황을 거꾸로 이제 지난 선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어요. 지난 선거 4.15 총선, 4.10 총선에 대해서도 제가 이 우체국 등기 시스템에 접수된 것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해서 이제 이거가 가능했던 건데요. 여기도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이번 6.3 대선을 아주 정밀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정밀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가장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 게 관외 사전 투표인 수보다 우체국에 접수된 거가 더 많은 케이스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우체국 접수 통수가 더 더 많은 많아요. 경우. 예, 관외 사전 투표인 수가 예를 들어 100명이 관외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우체국에 접수된 게 100통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봤더니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가 4.15 총선에서요. 네. 4.15 총선에 서울시 종로구에 관외 선거인 수의 합이 보면은 18,282명인데 네. 우체국에 접수한 통수 1일차를 보니까 18,304통이에요. 22통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뭔가 그러면은 선관위 해명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견된 거가 이제 이거 최근이고 최근이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선관위 같은 경우에 4.15 총선 자료는 거의 다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해서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6.3 대선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이 됐고 그 정황대로 4.15 총선을 봤더니 4.15 총선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4.15 총선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2024년에 4.10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인 수보다
더 많은 통수가 우체국에 접수된 것들이 또 많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유성구 같은 경우에 14,080명이었는데 14,082명이 봉투가 발견됐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이제 4.10 총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 가지고 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요. 소송에서. 그래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 3구 대선과 지방선거는 이제 우체국에서 접수된 통수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이제 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네. 분석을 하지 못했고요. 여기 이제 3구 대선과 지방선 네. 2022년에 있었던 거는 하지 못했고. 자, 그럼 이제 이 관내 사전 투표의 허점이 뭔가를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요. 이 4.15 총선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소가 3,508개소에서 이제 4.15 총선 같은 게 사전 투표소가 이제 3,508개소예요. 네. 8개소가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 사전 투표소에서부터 해서 순서적으로 맨 마지막에 제주 서귀포시 예리동 사전 투표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전 투표소별로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지 봉투가 효자동에서 했지만 서울 중구로도 가고 용산구로도 가고 성동구로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식으로 네. 각 선관위로 이제 배송을 하게 되고. 됩니다. 네. 약 250개 보시는 선관위로 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가라는 사전투표소에서 A라는 선거인하고 B라는 선거인, C라는 선거인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내 사전투표한 거가 A, B, C의 의미가 이제 A 선관위로 가야 될 거, B 선관위로 가야 될 거, C 선관위로 가야 될 거라는 걸 이제 네, 네. 의미한다고 보면 네.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개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예. 과연 이 ABC 1, A1, B1, C1, A2, B2, C2 네, 네. 이런 그 관내 해석용 봉투가 진짜고 해당되는 선관위로 갔냐라는 거죠. 누가 이거를 이제 감시를 하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 해당 선관위로 배송이 되는지. 그러니까 각 사전투표소에서 네. 어느 선관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에 있는 통합 명부 시스템만 알고 있고 네, 네. 아까 이제 그 익산시 사례도 봤듯이 그 정보를 각 그 우체국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우체국에 준 거가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 접수한 이 봉투가 기준이 아니고 그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금방 말씀드린 거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고 이제 관내 사전투표와 관련돼 가지고 공용문서가 사전투표록과 이제 사전투표 회선용 봉투 인계인수서가 있습니다. 공용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가. 그다음에 이 문서가 이제 원본성이 유지되는 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전투표 관리한 도장 서명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관리한 다 도장을 찍더라고요. 보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는 네. 서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당 입회인이 이제 사인을 하는데 다 서명이에요. 우체국 직원도 서명이에요. 결국 숫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이 도장은 이제 그 투표가 끝나고 나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선관위에 반납해 선관위가 가지고 있어요. 사전투표관 관리관 도장은 예. 선관위가 다시. 예.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사전투표 전에 네. 선관위가 이제 일괄적으로 만들어줄 도장을 쓸 거냐 아니면 개인 도장을 쓸 거냐라고 이제 그거를 2024년부터인가 이렇게 또 제도가 개선이 돼갖고 네, 물었는데 대개 보면은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대개 사전투표 관리관은 선관위가 만들어준 거를 쓴다라고 해서 다 대부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안 써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개인 도장을 쓰게 되면 내가 도장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따르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진 도장을 쓰는데 그 만들어진 도장을 혹시라도 사전투표 관리관 이상한 데 쓸까봐 투표가 끝나면 다 회수를 해요. 결국은 다 그 도장은 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이 원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서명은 원래 있던 거에 서명은 다 이렇게 뭐 비슷하게 쓰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원본성을 결국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여러 하점을 이제 보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편지를 보내보셨는지 이제 세대가 젊은 세대가 되어갖고 이제 우표를 쓴 상황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표를 붙이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되는 우체국에서 도장을 쾅 찍어줘요.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봉투가 내가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원본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 회성용 봉투 이거는
이 사전투표에서 발행한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간다는 의미는 여기 이제 라벨에 금방 봤던 이런 도장이라든지 이런 거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봉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고, 이 이제 사전투표에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변경되는 거, 우체국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진짜 가는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예, 6.3 대선 상황을 통해 갖고 이제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책으로 생각한 거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체국의 회송용 봉투 라벨에 우체국 소인을 날인하게 요구하여 선관위가 생성한 라벨 정보에 우체국 정보까지 추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사전투표소별 관내 투표인 수에 추가하여 우체국에 접수된 수와 접수되지 못한 통수와 그 원인을 발표하게 함. 관내 배송 비용이 통당 5,080원이니 세금 절약을 위해 관내나 당일 투표 참여 독려. 예. 네. 또 몰랐던 사실이 있죠. 네. 이거 한 통 통당 보내는데 5,080원. 이거 한 통 네. 보내는데 세금 5,080원 있어요. 그래서 6.3 대선 같은 경우에 420만 통,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420만 통을 보낼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수백억이 들어요. 수백억이. 예, 그거를 꼭 국민 세금을 써서 이렇게 네.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직 뭐 제가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해 갖고 정황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러한 거가 진짜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우체국의 소인이라도 찍게 하면은 우체국 소인은 우체국별로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조작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 그러면 또 그것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해달라고 지난 토론에서 좀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요구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 갖고 이런 상황을 토론에서 좀 다퉈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아까도 이제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몫이란 말이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에서 이제 보완책이 좀 시행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6.3 대선에서 이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원래 6개월 내에 판결이 돼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관련 사항은 또 이제 뭉개다가 이제 임기 다 돼가서 뭐 이렇게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또 이러한 정황이 발견됐으니까 선거 무효소송에서 다퉈보라 이거죠. 다퉈서 진짜 이 상황이 뭐 정상적인 실수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3,003동에서 봤듯이 어떤 조작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를 재판장에서 한번 제대로 다퉈보라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 다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무선송신 문제 그리고 비밀투표 침해와 관련한 부분을 초반에 이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은 이제 확실한 부정선거의 증거다 있냐 없냐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엔지니어가 입증을 다 했다는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도 자행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지방선거에 당장 정황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방선거에 보완책이 마련돼야 되고 6.3 대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다퉈보라는 얘기죠. 네. 이거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엔지니어로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다 했다고 보고요. 저는 바라는 게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귀촌해가지고 텃밭을 일구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제시해 주신 사실 어떤 지금 보완책들이 현재도
갑자기 뭐 사전 선거 폐지하자, 물론 폐지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완책을 알려주신 거니까. 그 보완책이 제도 개선 없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네, 거라는 네. 얘기죠. 네, 방송이 정말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많이 퍼뜨려 주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또 이제 뭐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 영상은 제약 없이 모든 유튜버들이 다 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을 다 널리 네.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하셔서 뭐 쇼츠도 만드시고 이걸로 뭐 예, 네, 공유하셔서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권리가 침해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이제 네. 뭐 살만큼 살았어요. 60 네. 넘었으니까. 이 몫은 젊은이들의 몫이에요. 음, 이 젊은이들이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네. 역할을 한번 멀리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의 말. 네, 또 귀한 시간 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또 찾아오신 자료들도 공유해 주시면서 또 긴 시간 이해를 잘 못하는 저를 예, 대상으로 많은 잘못하면 설명해 이렇게 줘서 반복해서 다시 보시면 네, 돼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 번 보다 보면 또 이해될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예. 예. 이거 모르면 속는다. 네. 모르면 속는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 네.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런 예. 좋은 자료가 됐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